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비가 온 후 서늘한 수요일 저녁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시장 전망과 함께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용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만나 뵙는데 월요일 날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코스피는 또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움직이면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올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무리한다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망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정리와 전망해 주실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종목을 분석을 도와드릴 때 적정 주가라는 말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홈페이지 바로 앞에 크게 걸어 놓았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요. 오른편에 아주 크게 정호영 대표님의 사진과 함께 평택 촌놈의 적정 주가라는 배너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적정 주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강연회 신청 후 참석자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 무료 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또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은 어떻게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실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가능성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앞서 시장 분석해 주실 때 항상 해주셨던 말이기도 한데 자,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동조하야의 반대의 말이잖아요.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사실상 디커플링이 시작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5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죠. 코스피가 좀 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스닥이 한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잡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스피 등락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는 밀리는데 코스닥은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등락 요인이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추세 흐름입니다. 제가 230만 원대 저항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오늘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그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의 기술적 고점입니다. 제가 다중고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긍정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도 역시 지금 숨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바로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에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전이고요. 혹시라도 폭탄 발언이 나오면은 영향을 받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저게 미국 이야기냐?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와 직결됩니다. 현재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탄핵 여론도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코미 국장이 어떤 폭탄 발언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더 몰리겠죠. 그럼 이 사람이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와 군사 측면인데 군사적인 측면이야 쉽게 행동할 수가 없고요. 경제 측면입니다. 경제 측면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무역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겁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히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게 다 같이 한번 그런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추세 흐름, 두 번째 코스피의 기술적 고점, 세 번째 미국의 기술적 고점, 네 번째 미국의 트럼프 청문회 이건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주 놀라운 게 있죠. 제가 이거를 4월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니까 대략 잡아도 한 40일 됐죠. 계속해서 230만 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걸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죠. 이 수평선 라인이 230만 원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계치가 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와 삼성전자 잠깐 제가 분봉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걸 다시 지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점이 코스피가 언제였었죠? 9시 30분. 물론 그 이후에 반등 나왔다 밀렸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전 9시 때 저점보다 높았죠? 자,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지었다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9시 반 무렵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 위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어쨌든 저점 갱신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코스피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대형주, 전기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봐야 되는데 어차피 삼성전자가 계속 저는 부딪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잠깐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 가게 되면은 다중 고점이 부딪히게 된다. 웬만하면 밀리는 게 좋다 했는데 현재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보시면 이게 지금 다우존스입니다. 전형적인 다중 고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중 고점 그 형태잖아요.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때요? 외고점 형태죠.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미국은 현재 기술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트럼프 청문회.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 본다 그러면 한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분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저의 분석 방식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귀납적인 방법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을 내린 후에 근거를 찾는 이런 연역적인 방법하고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왜곡과 변수가 가장 극심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투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뭡니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측할 때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단정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요소를 합친 다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 보신 분들은 뭘 좀 깨달았죠? 삼성전자 230만 원 얘기했던 거 계속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코스피 조정받을 거다. 그것도 비슷해지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가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분석한다 그러면 종목이 되든 지수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도 연역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대표님의 팁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죠. 앞에서 뭐 헤드라인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코스피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 탄력을 높아가고 있는데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하락했고요. 대형주들이 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요. 주정주하고 소형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중소형주 잡으라고요. 오늘 지수는 빠졌지만 어쨌든 중소형주가 올라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속이 있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역대 최강의 괴리감 때문에 극복 과정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대한 종목과 대한 업종 때문에 230만 원대에서 계속 저항이 오는데 아마도 이거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중요한 건 또 내일장인데요. 내일 8일에는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대외적인 이슈죠. 영국 총선과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그 하락 크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면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오전장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전장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대형주에 대한 매도는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수 상승세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이전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강세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가서 지수만 올라가고 중소형주 안 올라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걱정이 없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하락폭에 대해서 크게 잘 판가름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공시들이 올라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환인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천연 치매 치료제 개발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BH가 올라왔네요.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한 주당 1주라는 그런 공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가 올라왔는데요. 노조 단체 협상 난항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계절적 성수기 진입 소식에 강세 소식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약주가 올라왔습니다. 환인제약이 올라왔는데 오늘 19,100원에 마감을 하면서 강보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치매에 대한 부분에 국가에서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발맞추어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모습이에요. 대표해서 관련돼서 대표님과 함께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학에서 마감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주와 동반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명문제약이라든가 고려제약 오늘 전체적으로 메디프론까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동시에 이 종목도 이제 음봉 마감해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유지 않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지 않은 만약에 전업단기 5일선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매도하라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차라리 명문제약이라든가 고려제약 쪽 그쪽이 더 낫습니다. 그게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잡을 거면 그쪽으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라는 것이고요. 굳이 이 종목을 잡겠다. 그러면 전업 단기로 5일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었죠. 네, 상당히 깁니다. 이게 지금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그 명문제약이라든가 고려제약보다는 좀 약한 탄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비록 플러스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시세를 봤을 때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체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5일선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된 종목과 좀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명문제약과 고려제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요일 시작에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환인제약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 이용해서 매수 시점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할게요. BH가 올라왔는데요. 무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무상증자와 그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차이점은 항상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 BH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0.94% 오른 26,7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가는 29,500원을 찍고 난 이후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또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어요. 대표님,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유상증자보다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절대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유상증자는 이율화를 막론하고 악재예요. 근데 이게 우상증자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10,000원이다. 현재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보금으로 쌓여있던 그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본금이 더 늘어나면서 절대 주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100억짜리가 이제 현재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자본금이 200억이 되면서 주가는 5,000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총액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이제 호재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매도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고평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미 시세 구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61선하고 120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급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었죠. 그 당시 가격이 5,000원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3만 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쉬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 이분들은 각각 61선과 121선 밀리면 불알 매수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손절가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호재인 건 맞지만 오늘 이렇게 뭐 크게 탄력이 없다는 건 뭐냐.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H에 대해서 무상 증자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좀 선반영된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보유자 매도 그리고 61선과 121선을 좀 분할해서 매수하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가 떴습니다. 노조 단체 협상 난항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대차 오늘 흐름을 보시면요. 2% 가까이 빠졌는데요. 15만 9천 원입니다. 최근에 5월 23일에 17만 3천 원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차는 5월 23일 이후에 상당히 좀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 반등 이런 추세인데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고요. 국내 환경도 수입차들이 점점 밀리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길게 보면 전기차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게 현대차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 트럼프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점점 세지면 역시 영향을 받겠죠. 근데 뭐 노조 단체 협상이 뭐 잘못돼 갖고 약세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언제는 단체 협상이 제대로 됐나요?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주가 대비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게 적정주가 61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적어도
121선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월 초에 발표가 되는 북미 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낮게 나오는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 시점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121선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합니다. 이지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소식 항상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6,8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를 해줬고요. 6,000원대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지바이오는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보유자는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세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추세가 뭐냐면 별로 힘없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재료 나와서 껑충 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촘촘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좀 큰 추세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2015년이었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밀리고 다시 작년에 한 이 정도 반등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좋게 보냐면 캔들 움직임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촘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뭐 61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21선만 이탈해도 접근하면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많이들 아시는 닭고기 업체 마니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해서 가공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뭐 팜스토리라고 하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시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평택종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현대모비스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가 올라왔어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화학업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3.83% 오른 65,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는 오늘에 기록을 했는데 65,400원을 찍고 65,0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왜 우량주로 꼽아주셨는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우량주 한국타이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구주가가 이제 8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억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코스피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들 타격을 입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잘 갔던 전기전자, 화학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매매해 주셔도 되는데 대신 평소보다 목표가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타이어는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코스피 시장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21선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매수한 이후에는 목표가를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또 현대차도 알아봤는데 현대모비스 역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3% 넘게 빠지면서 26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 다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바로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모비스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고 좀 찍고 지금 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추세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추세도 끝났고 지수 조정도 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61선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국타이어는 제가 21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61선이니까 사실 아마득하죠. 21선이 현재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오늘 이미 깨졌어요. 근데 120선이 빨간색인데 이거는 좀 조정이 좀 약해요. 이 정도 갖고는. 그래서 적어도 61선 정도 오면은 접근할 경우에 이제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 말씀드릴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현재 가격하고. 그러면 저거 가격이 올까?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방송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매수 타이밍 잘못 잡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1년에 매매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2번 하더라도 수익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준을 말씀드리면 약간 좀 지금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최근에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 매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61선에 대한 접근 전략 짜주셨는데 일단 61선이 방금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는 24만 원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좀 시점을 잡아주셨다면 이 가격대에 온다면 매수를 해보시고요.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한국타이어와 현대모비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IBT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할게요. 지오소프트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은 현대IBT가 올라왔습니다. 현대IBT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5,4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4월 13일장에만 해도 최저가 3,67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오늘장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과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현대IBT 상한가 기록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현재 적정 주가 대비 한 약 3.5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만약에 미보유자가 접근한다면 전업 단기로 5일선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끝난 종목이에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데 제 판단은 좀 단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IBT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현대IBT와 넥센테크 두 가지 종목뿐이네요. 상한가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른 저희가 좀 이슈를 찾아봤더니 8월부터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바니스 뉴욕에 14개 전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호재 소식 또한 들려왔네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매도 타이밍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담기 5일선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개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가 올라왔어요. 지어소프트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네요. 8% 가까이 올라왔고요. 1,7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3월 24일 날에 최저가가 1,325원인데요. 1,325원에서 지금 가격대는 좀 많이 올라와줬거든요. 바로 대표님과 분석해봅니다. 대표님, 두 번째 개별주는 지어소프트인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하락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단타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고요. 21선 또는 61선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가까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끝났어요.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4,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이상 났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 검은색하고 파란색이 같이 맞물려 있죠. 검은색이 21선이고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가까이 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오늘 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올려나라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대표님이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추세를 보자면 하락 추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또는 61선에 대해서 흐름 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현대 IBT와 지어소프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이디스 홀딩스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주는 아이디스 홀딩스예요. 지주 회사인데 오늘 3%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13,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월 19일 최저가를 기록을 했네요. 뭐 조금 되지 않았죠. 13,1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흐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5월 19일날 최저점이고 13,900원이면은 그 뭐 가격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CCTV 관련주고요. 적정 주가가 무려 11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잘 들으세요. 전업 중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세요. 무덤노란 얘기예요. 이 종목은 지수 갈 때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긴 그렇고 약간만 들어가서 묻어두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보유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중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이디스 홀딩스는 관심 종목으로 좀 나눠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테마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진 세미캠이 올라왔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상당히 탄력이 좋거든요. 8% 넘게 상승하면서 14,500원입니다. 7,450원 지난 1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IT 관련 종목들 업종이 올라와준 만큼 오늘 동진 세미캠도 탄력을 보였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동진 세미캠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뭐 욕심을 좀 내지 말아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이쯤에서 그냥 정리해 주세요. 더 가더라도 욕심 내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워낙 탄력적이다 보니까 21선 정도에서 전업 단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뭐 저가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그런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쯤에서 수익 청산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전업단기 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와 동진 세미캠 알아봤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현물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 볼게요. 코스피는 관망이 떴고요. 코스닥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네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추세는 미세먼지, 그리고 단타로는 치매 치료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코스닥이 중요하겠네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보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3대 업종 항상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소프트웨어를 꼽아주셨단 말이죠. 대표님, 업종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테마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 반대하고 관망이 좋고요. 네. 있는 건 일단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수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결과를 떠나서 지금 신규 매수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보세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이었죠. 저점 찍고 현재 어때요? 탄력이 상당히 좋죠. 카카오 덕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흔히 게임주가 있다 그러죠. 역시 작년 12월 저점 찍고 어때요? 지금 나름대로 이 정도면 크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별로 관계 없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거의. 왜 그러냐? 이게 안내비 갖다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 것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안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보시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마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추세 관련된 거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1, 2년짜리 테마도 아니고요. 5년짜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10년이 넘을 겁니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날씨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공기가 깨끗하니까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끊임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단타 같은 경우 이제 치매 치료제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치매 치료와 관련된 거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정책이 현재 나온 거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어때요? 모든 국민이 대상자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테마주는 아마도 웬만하면 지수가 정말로 대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확실하게 미세먼지 관련주를 계속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강연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딱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우량주, 하나는 개별주인데 우량주는 아직까지 매수 가격이 안 왔고요. 개별주는 잡혔습니다. 그게 바로 미세먼지 테마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닥에서 3대 업종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인터넷과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단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업종별 순환매로 좀 돌아가고 있는 장세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그 차트를 보면 아직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데 업종에서는 코스닥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을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단타로는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봐야 되겠죠?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어서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단타 업종도 볼게요. 역시나 코스피 서비스업이 올라왔네요. 네, 주식 선물도 잘 활용을 하시고 비중을 섞어서 이어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추세와 단타가 지금 서비스업을 꼽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서비스업은 결국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N소프트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5% 더 가면 손절하고 끊어버리시고요. 만약에 밀리면 당분간 홀딩하세요.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간다 그러면 50% 정도에서 손절하시는 게 맞겠고요.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손절이 50%야 그러는데 현물에서 5% 올라가면 이게 레버리지가 10배에서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에서 10%가 내려가면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소액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단타는 역시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서 역시 골라야 되는데요. 이 종목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략 적정 주가가 대비 한 지금 4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종목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관망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단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매도 물약 만기일 교체 매매, 그리고 옵션은 선물과 연동 당일 매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선물 시장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물에 대해서는 오늘 1.65%포인트 내린 305.68에 마감을 했는데 관련돼서 같이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이제 다가오는데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 지난주 후반에 매도 포지션 취하신 분들은 지금 정상적이라면 최소 1.5 이상, 많으면 3포인트 정도 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교체 매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9월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시 20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교체하시고 홀딩해달라. 왜?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빠지면 수익이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옵션은 이제 선물하고 연동을 하는데 내일은 적어도 당일 매매만 하세요. 그래서 6월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급등나게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루 정도 그냥 단타 매매 정도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내일의 전략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과 직접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816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애청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고요. 47,9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시고 또 평택촌노 정영 대표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46,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손실폭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장도 좀 떨어졌거든요. 현대건설. 대표님과 바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손실권에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무너졌고요. 최근에 건설주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찍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코스피 지수 영향까지 받게 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면서 대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업이나 직장인이나 뭐 매출선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관망하면서 대기하자. 좀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애청자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이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5일선이 21선 이탈했죠. 21선이 61선 또 이탈했어요. 거기다가 현재 가격 자체도 120선에서 겨우 걸리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이 저평가된 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연초부터 현재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피가 제가 그랬죠. 부정반응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게 꼭 현대건설이라든가 건설주가 아니더라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은 조금은 손실폭이 있으시더라도 매도 후에 좀 교체 매매를 해보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하면서 다음 자리를 대기해보자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대건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350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웅제약 매수가 7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가가 알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웅제약 최근에 제약주를 또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대웅제약은 9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 매수가가 75,000원이니까요.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수익폭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가, 이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대웅제약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은 지금 좀 수익이 많이 나셨거든요. 어떻게 매도가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낮고 현재 그 추세도 좋기 때문에 그냥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10%에서 끌어주던가 아니면 35에서 한 40% 정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35가 될지 40이 될지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좀 불안하시면 35% 정도에서 끊어주시고요. 아니면 40%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다만 현재 없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35%, 40%에 대한 목표가를 좀 설정을 도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가까지겠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42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이 아스트를 2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스트에 대해서는 21,0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17,300원이에요. 최근에 15,000원 근처까지 가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스트가 매수가가 워낙 높고 지금 바닥에서 17,000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반등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쉽게 매도하실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단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61선 또는 120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버티면 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지에 대한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1선 또는 121선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트를 끝으로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이 특허로 출하한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첫 화면 들어오시면요. 오른쪽에 크게 배너로 평택존놈의 적정 주가라고 배너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 꾹 눌러주시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과 함께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적정 주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배너에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적정 주가로 제가 특허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적정 주가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현재 증권사에도 없고 주식 전문가 중에서도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리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평가된 거라든가 너무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식 경력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특허를 하나 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더 많은 특허를 내고 적정 주가와 더불어서 차트 분야에서도 제가 좋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드린 귀납적 접근과 지금 이 알고리즘, 논리적 적정 주가까지 정말 한 흐름에서 대표님의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대표님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